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이번 코너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위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위장관외과 송규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그러면요, 검진으로 이제 조기 위암 단계에서 발견된 경우가 많다고 이제 하셨고요. 그럼 이 조기 위암에 있어서 이제 치료법 관점에서 이 복강경이 많이 일반화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는 이제 위암을 전공하는 모임인 대한위암학회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0년 전인 2009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약 25%, 4분의 1 정도였던 복강경 수술이 5년 뒤인 2014년도에는 약 50% 정도로 증가했고요. 네. 올해는 거의 한 75% 이상이 복강경으로 시행되고 있다. 예전에는 이제 배를 많이 째는 개복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4분의 3 수준이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 같은 수술로 진행된다고 보고 있고요. 조기암에서 복강경 수술이 그동안에 여러 연구를 해보니까 개복 수술, 예전에 많이 크게 째고 했던 수술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결론들이 최근에 유수의 잡지에 보고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복강경 수술이 더 보편화되는 그런 결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 위암에 있어서 지금 복강경 수술은 일반화가 이제 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 조기암은 그런데요. 그럼 진행성 위암, 그러니까 좀 암이 더 진행된 상태의 암에서는 복강경 수술을 이때도 하는지 좀 궁금하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진료실에서 지금도 보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환자분은 진행성 위암이긴 하지만 복강경 수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그냥 배를 크게 째고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그러니까 아직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네, 거군요. 네. 이 복강경 수술이란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배를 많이 째지 않고 서너 개의 구멍을 배에 뚫어서 기계를 넣고 째고 붙이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수술 시기 초기에는 기술적으로 난해합니다. 배를 많이 째지 않고 수술하기 때문에 어려운 수술이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게 과연 개복 수술만큼 확실한가, 개복 수술만큼 확실하게 다 제거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도입 초기에는 상당히 의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고요.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조기암에서만 하자, 이게 대세였는데요. 최근에 한국하고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다기간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 결과에서 보면 진행성 위암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수술하고 나서의 결과도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어떤 환자를 시행할 것인가라는 적응증만 잘 정하면 진행성 위암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행성 위암이지만 복강경 수술이 가능하다 얘기 들으면 오히려 다행인 거네요. 그럼 위암 수술에 있어서 또 수술용 로봇 수술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실제 좀 어느 정도 시행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네, 로봇 하면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 봤던 TV에서 나오는 로봇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런 로봇이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의료용 수술 로봇은 원격 조정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수술하면 의사가 수술대에 붙어서 환자에 붙어서 수술하잖아요. 이 의료용 로봇은 원격 조정합니다. 의사가 환자 옆에 떨어져서 리모트 컨트롤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그렇게 수술하게 되는데 보다 정밀한 수술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수술 시야가 많이 확대되고 정밀한 수술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비용 부담이 있고 해서 많이 시행되고 있지 못하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강경 수술, 그러니까 개복 수술이 아닌 복강경 수술과 이 수술용 로봇, 이 두 개를 비교한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배를 많이 째지 않고 배에 몇 개의 구멍을 뚫어서 기계를 넣어 수술한다는 개념 자체는 똑같습니다. 다만 들어가는 기계의 종류가 다른 거죠.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덜하다거나 회복이 빠르다, 이런 측면은 두 수술에서 동일합니다. 다만 로봇 수술의 장점은 말씀드린 대로 수술 시야가 3차원적으로 보이고요. 많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수술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네, 미세 수술에 유리합니다. 그런 점에서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기서 하나만 더 궁금한 거 질문 드리면요. 미세한 부위를 지금 잘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로봇 기술이 발달했다긴 하지만 사람 손만큼 그 정교할까요? 라는 이런 궁금증도 들어요. 네. 그거는 사실은 복강경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손이 직접 닿는 거는 개복 수술이죠, 사실은. 복강경 수술도 기계를 사람 손과 연결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것보다 더 나아간 게 로봇 수술이고. 예전에 기계 발달이 미흡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지적될 수 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기계는 특히 로봇수 같은 기계는 그런 사람 손을 대신할 정도로 아주 미세하고 안전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더 세밀한 수술이 가능한 기계가 더 도입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로봇 수술에 대해 질문을 드리면 뭐 비용보다 큰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 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이것이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모 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모 탤런트가 사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 로봇 수술 도입 단계부터 많이 문제가 된 게 지금 말씀하신 이 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비가 비싸다는 부분과 함께 복강경에 비해서 그런 비쌀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내지는 로봇 수술이 원격 조정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 곁에 바로 있지 않아서 안전성에 문제는 없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고요.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만 제기된 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많이 제기가 됐고, 따라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 수술하기 전에 로봇 수술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수술해야 된다. 그런 자격 규정, 또 로봇 수술하기 전에 충분한 수련을 해야 된다. 특히 동물 실험 같은 그런 규정에 대한 제기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최근에 한국 외과 로봇 수술 연구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외과 의사의 이런 자격 규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이 규정을 준수한 의사만이 수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바 있고요. 보험 적용 여부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향후에 로봇 수술도 많은 질환에서 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가 많이 해결돼서 좀 더 많은 환자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강경 그리고 로봇 수술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또 조기 위암에서 앞서 잘 들으셨던 분 중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위암을 내시경으로 절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위암 내시경 절제술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야말로 수술을 안 하고요. 내시경실에 가서 수면 내시경을 하고 수면 내시경 하에서 위암 조직을 포 떠내듯이 이렇게 떠내는 겁니다. 네, 이거는 위암이 있는 부위를 약간의 마진을 두고 박내한다시 떼낸다고 해서 이른바 내시경 점막하 박내술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시술은 암 치료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또 위를 잘라내지 않기 때문에 위가 온전하게 보존되고 따라서 환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런 점에서는 당연히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기 위암에 있어서 앞서서 한 4분의 3 정도는 요즘에 복강경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뭐 얼추 4분의 1 정도는 아마 이 내시경 절제술이 아닐까 제가 한번 짐작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조기 위암이면 다 복강경이 아니라 이 위 내시경 절제술을 받고 싶지 복강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지도 궁금하고 이 위 내시경 절제술에 그러면 한계가 있는 건지 좀 그런 것도 좀 짚어주시죠. 네. 제가 환자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요즘에 이제 같은 위암이어도 치료 방법이 이렇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또 정보가 또 여러 가지로 공유되기 때문에 의문이 많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위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수술입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까지는 수술이 맞고요. 수술을 해서 위를 절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조기 위암 중에서 림프절 전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아주 일부분의 환자들이 이 내시경 절제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시경 절제술의 대상이 안 되는데 내시경 절제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좀 깊은 암을 내시경 절제하다가 출혈을 한다든지 구멍이 난다든지는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부적절한 절제로 인해서 암이 남을 수가 있죠. 암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발이나 전이와 같은 끔찍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병이 내시경 수술이 가능한 상황인지 아니면 원칙적인 수술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을 선생님과 상의해서 잘 정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기 위암일 때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뭐 내시경으로 좀 간단하게 떼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건 암이니까 암세포가 설령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좀 이런 거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복강경이나 이런 걸로 확실히 하는 게. 네, 그 말씀도 맞고요. 또 하나는 워낙 이 정기 검진이 보편하다 보니까 정말 이걸 수술을 하는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초기 암도 발견이 됩니다. 네. 심지어는 암과 암 전 단계가 섞여 있는 병변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느 병원에 가면 암이라고 나오고 어느 병원에 가면 암 전 단계라고 나오고 검사 결과 달리 나오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는 그러한 경우는 위를 떼어내는 수술이 좀 과도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덜 침습적인 수술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시경 결제술이 갖고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최근에 몇몇 내시경 결제술을 담당하는 소화기 내과 선생님들 중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 부분도 내시경 결제술이 가능하다. 이 부분도 가능하다. 예전에 수술을 다 했던 부분인데 내시경 결제술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거는 조심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함부로 막 넓히다가 환자한테 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내시경 결제술의 범위는 넓어질 건 확실합니다. 다만 현재에서 여기까지 가능하다라는 범위는 꼭 지켜야 된다. 그래야 환자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위암의 치료법, 다양한 수술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위암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